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SSR을 이용해서 서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프링 백엔드에 접속을 해서 백엔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리액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할 거냐면 이게 이제 완성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목록 보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목록이 상품 목록이 뜰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우리가 여름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름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클릭했을 때 상품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상세 보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 요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셀렉트를 실행했을 때 하셔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위에 보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요청된 패스를 보시면, 네, 요거 뭐죠, 여러분들? 뭐 용어는 다 다르겠지만, 뭐 우리는 이제 스프링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여러분들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패스 베어리어블이죠. 패스 베어리어블. 자, 이 패스 베어리어블을, 리액트 넥스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도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제 얼럿을 넣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색을,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을 때, 자, 검색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요청되어지는 URL을 보시게 되면, 물음표 뒤에 여러분들 서치 해가지고, 여름 해갖고 나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파라미터죠. 우리가 초창기에 보시는. 그죠? 파라미터. 스프링으로 놓고 보면, 얘는 뭐예요? 리퀘스트 파람으로 우리가 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백엔드 서버에 두 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프로덕트 서비스의 프로덕트 컨트롤러에 보시면, 서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리드 서치, 이거 메소드를 제가 다르게 해놨네요. 이거 수정하세요. 서치에 들어가는 메소드가 서치고, 그 다음에 리드로 들어가 있는 게 리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서치라는 메소드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서치를 받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 베어리어블이라는 걸로 받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패스 베어리어블은 동적으로 패스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한 다음에 슬래시에서 이렇게 요 값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변경되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시는 게 이제 패스에다가 변수를 집어넣는다 해서 패스 베어리어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파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냐면 프로덕트에 뭐 서치 이렇게 주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음표를 기준으로 요게 이제 파라미터 명이 되는 거죠. 서치는 해가지고 어떤 값이 물려지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도 우리가 많이 쓸 거고, 요런 형태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웹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살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정적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네, 정적 페이지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자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작업하던 프론트 서버로 가주시도록 할게요. 프론트 서버에 가시면 여기 next config ts라는 게 있을 거예요. next config ts라는 걸 보시면은 우리 이거 이제 리액트 프레임워크이잖아요, 넥스트가. 자, 리액트에서 우리 기본 이제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스트릭트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 버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버전 말고 개발하는 버전에서는 네,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 true로 걸어놓게 되면 네, 리액트는 뭐 이런 어떤 그 리액트에 존재하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개발 모드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두 번씩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씩 실행하게 되면 뭔가 이제 콘솔에 찍었을 때 두 번씩 출력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뭘로 근데 이 스트릭트 모드는 이제 개발 시점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견고하게 여러분들 잡아내시라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빌드에서 운영 모드로 가져가면 한 번씩만 실행이 돼요. 빌드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스트릭트 모드를 여러분들 뭘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시냐면 first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먼저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작업들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페이지 이제 변경하면서 작업을 하실 텐데 파라미터는 요청했을 때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물음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서치 여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우선 제가 요거를 실행을 할게요. 이건 제가 이제 띄워놓도록 하고 네, 넥스트 서버 실행이 안 됐거든요. 네, 실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1번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3001번, 우리 일단 페이지가 있어야 되니까 3001번으로 실행을 했을 때 네, 저랑 여러분들 하신 거는 이제 여기 요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상품 목록 보기 눌렀을 때 이렇게 목록 서버를 제가 안 켰네요. 네, 서버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프로덕트의 리스트 올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프로덕트의 리스트 올. 자, 프로덕트의 리스트 올을 선택하시고 나면 이게 우리가 됐었던 거네. 잠시만요. 네, 제가 다른 서버를 켜놓고 있어서 포트가 충돌이 나서 오류가 발생했었고요. 네, 이렇게 상품 목록 보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목록이 출력이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폴더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이 컴포넌트라는 폴더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페이지에 추가되는 컴포넌트들을 위치시킬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는 우리가 페이지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라우팅에 관련된 네, 요 프로덕트나 뭐 테스트나 이런 페이지 라우팅을 하실 때 필요한 어떤 페이지들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API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느라고 API에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 여러분들 API라는 폴더는 리액트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걸로 인식을 할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 API라는 이 폴더 안에 hello.ts가 있거든요. 자, 이 안에 hello.ts가 있고, 이 hello.ts가 있는 요 위치에 가서 보시면은, 자, hello.ts 보시면은, 이제 요 안에 핸들러라는 게 있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받고 있고,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는 200이면서 제이슨 데이터로 이제 요런 데이터들을 보내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자동으로 우리가 뭔가 어떤 라우팅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라우팅이 될 수 있게 넥스트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넣어주시는 거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API 라우터라고 라우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실제로 웹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API 라우트로서 API 어떤 응답을 우리가 정의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파일명이잖아요. 그래서 요 파일명 자체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냐면 패스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청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요청을 하셔야 되냐면 페이지를 띄웠고요.
프로덕트 말고 여기다 슬래시 헬로 슬래시 API 들어가야 돼요. API 밑에 헬로우라고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지금 리스폰스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 경로를 요청을 하게 되면 헬로우 TS 파일 안에 있는 디폴트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 이 네임에 설정되어 있는 이 제이슨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뭐 요 안에서 매핑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페이지 라우터로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정의하는 파일이 아니고 API 응답을 정의하는 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작성하는 백프로덕트.tst를 우리가 이제 이동시키시는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네, 요것도 뭐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I 라우트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시고요. 자, 요 백엔드 통신을 위한 부분은 우리가 폴더를 따로 만들고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동을 하실게요. 보통 보면 이제 컴포넌트는 우리가 페이지 내부에서 쓰실 컴포넌트들을 모아놓는 거고,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라우팅하기 위한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네, 서비스하기 위한 페이지를 모아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CSS니까 여기도 따로 분리를 해서 요 안에도 이제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타입은, 네,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넥스트가 타입스크립트 기반이라서 타입을 명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를 위한, 백엔드 통신하기 위한 것들은 SRC에다 제가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게요. 이렇게, 자, 서비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서비스 안에다가 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의 API에 있는 네, 백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구성을 갖게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고 조금씩 이제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백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페이지의 프로덕트의 리스트예요. 예, 여기 오류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게 지금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네, 서비스의 백 프로덕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돼야 돼요.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녹화를 뜨고 있잖아요. 이 녹화 뜨는 프로그램이 F12번을 누르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종료된지도 모르고 신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행을, 네, 아까 제가 지금 3000번대에서 실행을 했죠? 우리는 3001번인데, 그래서 3001번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실행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살펴보실 게, 요 테스트 페이지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정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컴포넌트에 있는 메뉴 파일을 열어주세요. 메뉴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을 거고요. 일단 버튼에다가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게 먼저 이벤트 핸들러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를 주시고 아직 이벤트에 반응하는 펑션명을 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버튼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자, 바깥에다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우리 이제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메뉴라는 컴포넌트 안에다가 만들게요. 그래서 컨스트 우리가 넥스트에서 만드시는 변수는요. 어떤 특정 값이 바뀌는 게 아닌 이상은 컨스트로 여러분들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버튼 클릭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버튼 클릭을
을 우리가, 네, 화살표 함수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반응하는지 얼럿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얼럿 이용해서 테스트 정의하시고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페이지 누르면 이렇게 얼럿이 뜨면서 반응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테스트 페이지를 누를 때 페이지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실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요 영상에서 이제 뭐를 보신다 그랬냐면, 페이지 이동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패스 베어리어블을 쓸 수 있게 패스가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네, 파라미터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요 안에서.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리액트의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 훅이라고 부르거든요. 리액트 훅 중에서 우리 유즈 라우터라는 걸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 유즈 라우터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라우팅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라우팅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현재 페이지의 어떤 정보들, 현재 페이지의 뭐, 패스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라미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내실 수 있는 게 유즈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훅이라고 부르거든요. 훅이라고 부르고, 이 훅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사실 리액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훅은 우리가 리액트, 제가 버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버전, 요때부터 이제 도입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 기존에 이제 뭐를 썼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컴포넌트가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있고요. 컴포넌트를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바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클래스, 그 다음에 함수형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함수형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굉장히 어렵죠. 써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고 자바를 써보신 분들은 사실 괜찮아요. 자바를 써보신 분들은 자바에서 늘상 만드는 게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실 게 없거든요. 뭐 우리가 늘 자바에서 썼었던 그런 개념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어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클래스형보다는 이제 펑션이 더 익숙하겠죠.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많이 다루던 그런 작업들이니까. 그래서 펑션형으로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제공되던 게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클래스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형하고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데 클래스형에서 지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펑션에서 다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클래스에서 지원되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낚아채서 여기 펑션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이제 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훅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즈 스테이트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유즈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이제 유즈 라우터라는 훅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접속하고 있는 어떤 페이지에 정보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훅 중에서 이제 뭐를 사용하실 거냐면 유즈 라우터라는 훅을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먼저 사용해서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라우트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네, 요거는 유즈 라우터라는 이름으로 쓸 거예요. 유즈 라우터 선택을 하시면 넥스트 슬래시 라우터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페이지 라우팅을 쓰기 때문에 넥스트 라우터로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고 나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버튼에서 라우터 정보를,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라우트 정보를 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에 콘솔의 로그를 이용해서 라우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코드를 이렇게 안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유즈 라우터에서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유즈 라우터라는 훅을 우리가 펑션 안에서 정의를 할 때 이제 버튼 클릭이라는 펑션 안에서 정의하시면 안 되고 페이지 컴포넌트나 컴포넌트 안에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불러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컴포넌트에 이제 우리 페이지에서 동작하는 걸 보기 위해서 F12번을 누르셔서 개발자 도구를 여러분들 꺼내시면 돼요. 저는 자꾸 잊어버려서 이게 꺼지는데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네, F12번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 페이지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그 지금 콘솔 로그로 우리가 라우터 객체를 출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뭐 프로퍼티들이 있고 푸시라는 게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푸시에는 지금 뭐 우리 아무것도 일단 안 들어가 있고 쿼리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쿼리나 푸시나 뭐 아무것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요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라우트는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로 라우팅이 된 상태다,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푸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동하게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라우트라는, 네, 명령어,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라우터라고 할게요. 라우터. 자, 라우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면 되죠. 라우터라는 거에 푸시를 이용하셔서 이 푸시 안에다가 제가 이동할 경로를 줄 건데 여기 지금 페이지 디렉토리의 바로 밑에 있는 테스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렌더링 되는 우리 리소스를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명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가셔가지고 테스트 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지금 이동이 되면서 여기 이게 이제 자 제가 목록 보기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줄게요. 새로 고침을 해준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라우터 훅이 정보들이 출력이 되고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 푸시 정보라든가 뭐 쿼리 정보 이런 거에 지금 현재는 출력을 먼저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출력을 여기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명령어 실행하기 전에 이제 출력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테스트 페이지를 눌러주면 첫 번째 라우터에 대한 정보들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 라우터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네, 테스트 슬래시 테스트 이제 한 번 이동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슬래시 테스트라고 출력이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페이지들을 이동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네, 요거 이제 라우터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유즈 라우터라는 훅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볍게 페이지 내에 프론트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네, 요 페이지들을 렌더링해서 보여줄 수 있게 설정하시는 거 이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